사장, 다음은 이제 경제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그 조선일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은행에 가면 거의 만기하면은 되게 1년이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뭐 만기가 짧은 것을 좋아해서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 오히려 2년, 3년 만기인 것보다 더 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만기가 길어봐야 되게 2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돈을 오래 놔둬야 금리도 그렇죠.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뭐 국내 그 저축액, 은행 저축액 중에 한 6%만이 2년 이상이고 나머지 94%는 전부 2년 미만 만기인 건데요. 금융당국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 주식 상품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내 도입이 목표인데요. 재형 펀드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 투자를 했을 경우에 40%까지 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왜냐면 연봉이 좀 많은 분들은 10년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묻을 수 네. 있지만 조금 네.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적거나 이런 네. 분들은 길게 안 가고 또 오히려 장기적인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에게 이제 세금 혜택을 줄 경우에 이거 세금 형평성 혜택이니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는 마크 파버 리미티드 회장이죠. 월가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워낙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해서 미스터 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이분이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잇따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재정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눈이 유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중국의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게 이게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잇따라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정책에 간판하면 바오바 정책이라고 해서 성장률 8%를 유지하는 게 이제 중국의 간판 경제 정책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일자를 찾아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연은 성장률 8%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돼서 중국 정부가 이걸 유지를 해왔는데 2분기 같은 경우 8%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보이스피싱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받아봤죠. 다 받아봤을 목소리도 익숙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정부에서도 네. 대책을 내고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를 하면서 사실 진짜 속기가 쉬운데요. 어르신들은 많이 피해 그렇습니다.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을 연세대로 대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세대 하니까 신분들은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카드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카드에도 이런 상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도 여성과 56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수료를 받고 보험을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입하실 때 한번 잘 고려해보면 살펴보고 될 것 같아요. 고려해보면 예, 이것도 뭐 경제 뉴스 같은데 네. 인터넷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좀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부처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이제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술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나 유통 경로를 이제 보건상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청소년의 음주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 현재 전통주만 지금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협이라든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집판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루에 종매는 50병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사람당 50병이요? 그렇습니다. 예, 100병으로 이제 선물용 수요가 많아서 확대가 됐는데 이거를 와인까지 판매하겠다. 와인 판매도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최근에 방침입니다. 1인당 50병이면 사실 꽤 적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 용도로는. 네. 근데 와인은 금에 뜬 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왜 허용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FTA를 네. 와인의 이제 주 생산국으로 유명한 데가 칠레죠. 그다음에 EU, 네. 미국 등인데 여기랑 전부 우리가 이제 FTA를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값이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를 허용할 경우에 유통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와인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에서 이제 정부는 인터넷 판매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입상들이 그 마진을 좀 생겼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와인가격이 좀 비싸요. 그럼 이 수입업자도 좀 와인가격이. 반발할 것 네. 같아요. 네, 뭐 수입업체뿐만 아니고 뭐 일단 그 정부 내에서도 국세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국세청 차원에서 이제 세원 관리하는 게 이제 가장 네. 큰 문제인데 이게 인터넷으로 와인 판매 수입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판매를 할 경우에 이제 무자료 거래라든지 이런 그 세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의 논리가 그 전통주 시장이 한 3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근데 와인은 3천억 시장인데 비교가 안 되네요. 어. 그 전통주를 우리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야. 그 국가적인 네. 자산이고 하니까 되지만 와인은 그래도 그 수입이 있는 분들이 마시고 시장이 3천억이나 되는데 이게 국가가 이런 그 인터넷 판매까지 허용하면서 와인을 술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어디냐라는 게 이제 국세청의 그간의 근데 논리였습니다. 사실 와인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대중화가 네, 많이 요즘 많이 됐는데 나는 많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외국 그렇습니다.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사실은 그 단계, 유통 단계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뭐 몇천 원 하는 게 여기 와서는 몇만 원 또 심지어 네, 그 호텔 같은 많이 데서는 몇십만 붙더라고요. 원씩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아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뭐 인터넷 판매를 뭐 계획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뭐 그 가격이 안정이 돼서 좀 싸게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쌀 운동 나눔 운동본부라는 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밥차 하던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위해서 좀 그 기부 운동이 좀 벌어졌다고 해요. 아, 다행이네요. 그 예. 김장훈 씨가 좀 네. 대표적으로 좀 기부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도 요즘 좀 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2억 원을 좀 기부하기로 했다는 걸 훈훈한 소식입니다. 워낙 기부천사로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네. 예. 그거 말고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왜 짜장면 배달하면서 어려운 아이들 도왔던 김우수 씨, 아, 예, 그분 돌아가셨죠. 예. 예. 그분 일대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9월에 개봉한다고 하네요. 예, 뭐 최수종 씨가 네. 또 거기 뭐 무료로 다 출연해서 또 그것도 그렇죠. 화제가 되고 십시일반 있습니다. 다들 많이 도왔답니다. 예, 아무튼 뭐 이거 시청자들께서 다들 뭐 요즘 경제도 안 좋아서 살림이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좀 한번 주변 살펴보고 좀 한번 도움의 손길 한번 들어서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